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방송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고 나서 뭐, 방송을 좀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내용이 황교안 가지고는 좀 미래가 힘들다, 미래는 없다, 황교안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 라는 그 내용이 주축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상황 이제 파악이나 인지들을 못 하셔서 다시 이제 그 부분만 따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어제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그 방송을 합니다. 저도 그 탄핵 전에는 탄핵 이제 훨씬 전이죠.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그죠, 탄핵 전이죠. 그 대권 후보를 그때 한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상당히 좀 가능성 있고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 영상에 그 얘기들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다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항상 방송할 때마다 이제 원고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다른 가지로 빠졌다가 되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체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명백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방송 켰기 때문에 일단 그 주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우리가 지금 우파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그 문재인을 가지고 뭔가 싸우고 뭔가를 대책안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파 안에서도 이게 탄핵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탄핵 세력 때문에 상당히 분열이 많다 보니까 이 우파 안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이게 단합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한교안 체제의 문제점 전에 이걸 잠시 언급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갑자기 약간만 사이길로 빠지겠습니다. 일단 지금 탄핵 세력파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제 다 오래전부터 언급을 했는데, 제 영상을 계속 다 보신 분들은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이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탄핵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상당히 깊이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갈등이 생겨서, 왜냐면 이제 그냥 어설프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 정치를 조금 알았던 사람도, 내지는 그런 그걸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설프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던지, 내지는 이게 좀 뭐지? 라는 어떤 개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방송을 찍고 어떤 상황 전달을 해도 이렇게 상당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조금 가지로 뻗어나간 게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씩 생기니까 이거를 근원부터 얘기를 이렇게 테마 자체를 상당히 넓게 잡을 게 아니라 이제 좁게 잡아서 아주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원래 더 중요한 거는 상당히 이제 테마를 이제 넓게 잡아서 이제 미래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기술적으로 가는 게 시급한데 지금 우파 안에서도 분열이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이 우파를 이제 결집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좀 전에 섰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그 대표 체제에 관련돼 있는 테마를 얘기 도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이쯤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쓰게 되면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튼 이게 지금 탄핵이 물론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탄핵파의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 기본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상당히 자기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사익을 상당히 추구한다는 거, 사례 분별을 상당히 따진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만일에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탄핵되고 나서 김진태 의원 혼자 나와서 탄핵의 부당성이나 그 우파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집회, 태극기 집회 있죠. 이거를 처음에 김진태 의원께서 이끄셨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김무성하고 유승민 대표적이죠. 김성태는 김무성 예, 약간 추종자입니다. 이네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거나 그 다음 사적인 이익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나라를 상당히 이제 위하는 마음이나 이 남은 생을 이게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확고한 어떤 신념이 계셨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지는 어떤 권력의 어떤 욕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배제시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았다. 그거를 넓은 차원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해서 생각하면 그래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타이밍은 내가 필요치 않아. 내지는 내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자. 그럼 조용히 그냥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한다? 결국은 내 이권을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일을 하거나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여태거나 저태거나 정말 그게 잘못된 이 상황 탄핵인 걸 알면 어떤 경우라도 김진태 의원처럼
아무런 이제 김진태 의원이 뭐 어떤 그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 전혀 없는 관계의 사람이 김진태 의원입니다.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뭐 사적으로 뭔가 어떤 그 어떤 이제 그런 일면식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래도 뭐 당대표셨으니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 뭐 일면식은 있었겠죠. 하지만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 관계에서 전혀 어떤 이제 일면식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당 사기 탄핵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큰 목소리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가면서 크게 외쳤던 분이 그런 이 자세가 애국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일파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운함을 가지고 이를 도모했습니다. 그 전제는 이제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박지원이 원래 극잡하고 상당히 이제 공상현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런 이제 기본 사고는 무조건적인 종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박지원이가 풀었습니다. 그때 김무성에게 얘기를 했죠. 자리를 만들어라. 처음에 20석을 만들어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형님, 제가 40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획 탄핵인데, 결국 자기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으면, 박지원이가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뭐 이렇게 설득을 했더라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탄핵을 시키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박지원의 어떤 그런 아주 부도덕한 그런 그 음모를 질타를 하고, 그거를 상당히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인데,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그 사적인 이익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김무성이가 그 당시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입장에 서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책임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하야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탄핵은 너네들이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왜냐, 이거는 뭐 명백히 탄핵건도 들지도 않고 전혀 법에 뭐 걸릴 만한 것도 없고, 오히려 털면 털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너무나 잘 지키신 분이라 오히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탄핵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들을 상당히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런 내용을 아주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겁니다. 그 당시 새롭게 이렇게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그 더불어 이제 당에서 그 인터넷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를 국민들의 어떤 여론 선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면서 이네들이 인터넷상으로 뭔가를 자꾸 꾸미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스킬이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하는 그 SNS,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하는 그런 소통 창구를 먼저 민주당이 이제 만들면서 이 한국당이 이제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벤치마킹을 이제 한답시고, 뭐 그 당시 또 유행이기도 하고, 인터넷 상에서 뭔가 소통 창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온통 소통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 온통 소통이 이제 개설이 되고, 그 당시 이제 온통 소통에 이제 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진성, 한국당, 우파 뭐 이런 사람들, 뭐 소수, 그리고 이제 그 온통 소통을 통해서 의원들이 그 어떤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도 하고, 이런 거의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었던 그런 소통 창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국당의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저는 언제부터 붕괴를 했냐면, 뭐 증세 없는 뭐 복지는 허구다, 그 전부터 붕괴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붕괴한 게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화가 많이 나 있었었는데, 소통 창구가 열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그 소통 창구에 그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유승민, 김무성을 비판을 하게 되죠. 아마도 눈에 도드라졌을 겁니다. 실은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언변은, 말로 하는 언변은 좀 떨어져도 글을 쓰는 제 스킬은 웬만한 사람보다 좀 뛰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저게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등단도 했습니다. 뭐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항상 비밀에 붙이고 다녔는데, 뭐 어차피 뭐 그렇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뭐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튼간에 좀 날카롭습니다. 제가 보면 그 이제 글 쓰는 재주는 이제 조금 이제 뛰어납니다. 핵을 지르는 재주는 좀 뛰어납니다. 글을 통해서. 그래서 장문의 글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제가 그 온통소통에 들어가서 글을 제가 이제 매번 확인하고, 그리고 누가 봤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동의를 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도 확인하고, 항상 거의 뭐 온통소통에 매달려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장문으로 그 김무성하고 유승민, 물론 이제 진성, 이제 그 한국당 상당히 이제 좀 연륜이 계신 분들도 이제 아주 짧게는 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긴 장문의 글은 이제 긴 장문의 이제 핵심을 찌르는 그런 글은 거의 소수 뭐 한두 분 계셨고, 거의 제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 아이디를 차단을 걸었습니다. 몰랐는데 글을 장문을 이제 계속 쓰면서 그 글을 올리는데 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이제 소수에 의해서 도는 얘기가, 뭐 이렇게 관리자가 그 김무성 관련된 김무성 파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말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시험 삼아 제가 또다시 짧은 글로 올렸더니 올려지지가 않고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걸 막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하고, 그 당시 제가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김성태 나가라 그랬습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우파 이제 한국당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열 이전에 너네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도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리고 그 당시 원내대표가 유승민이었고 당대표가 김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건이 김성태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분열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서 나라가 조금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게 여당의 책무인데, 이게 지금 김무성이가 당대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셈산인지 껌껌이 반기를 들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 도장 들고 막 나르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성 이제 우파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원성을 높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계속을 했었죠. 뭐 차단 전까지. 그런데 끝까지 결국은 이제 일반 이제 언론도, 일반 여론이나 언론도, 그 당시는 뭐 언론이 좌파들의 뭐 다 장악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언론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박지원이가 이제 언론 사정단 뭐 몇 년 전에 그 북한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론들이 북한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언론인들이 많이 이제 앵커로 저 패널로 많이 나와서 멘트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긴 해도, 지금처럼 거의 뭐 100%가 언론이 다 그 문재인 체제 아래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거짓 보도하고 뭐 좌파 선별 보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 여론이 이제 퍼지고, 그러니 이 김무성이가 결국 이제 탄핵까지 시키면서 당을 휘젓고 유승민이 나갔습니다. 조용히 3명만 나가면 되는데 당을 휘젓고 무리를 이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헌법 1조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러면서, 마치 새누리당이 아주 뭐 부정부패가 많은, 아주 문제가 있는, 우린 더 깨끗한 걸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서 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네들이 진짜 정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을 했었더라면 1차적으로 일단 침을 뱉고 나간 행동, 그리고 자기네들만 나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그네들만 나가지 않습니다.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끼리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켜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그것을 지지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거 명확히 몰랐을 때도 중도라 해서 나갔죠. 그러면 그네들의 어떤 판단이 정확하다, 맞다, 그러면 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큰 소리 빵빵 치고 무슨 아주 깨끗한 정당을, 국민들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우린 중도당, 극과 극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서 나가서 그 당을 만들고, 당이 계속 하향 곡선을 찍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게 서 있었던,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 홍준표죠. 홍준표도 제가 다른 영상에 다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도 그 당대표 선출 때 온갖, 그 당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저는 솔직히 김진태 의원을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황교안
그때 그 국무총리 할 때죠. 그때 다음 이제 대통령 후보는 한교안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안위 챙기면서, 그리고 원래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배신을 땡겼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고 완전히 지금 좌파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파의 힘이 실려 있는 상황임에도 좌파들의 그런 상당한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협박이 뭐 소수는 있었겠죠. 뭐 너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겠죠. 없었을 수도 있고, 많이 판교한 입장에서 제가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소수의, 많지는 않아도 소수의 뭐 이렇게 정말 사이코 같은 좌파들이 아마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쳐도 아주 막강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의 잣대에 의해서 정당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정당하지 못하게 사기 탄핵이고 말도 안 되는 탄핵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좌파 입장에 섰습니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 뒷 얘기도 있죠. 뭐 디스크가 있으니,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 뭐 좀 이렇게 비품 좀 넣어달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구치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들어가 계셨을 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른 영상에 1편부터 해가지고 쭉 영상이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를 다 했고, 뭐 그게 제가 1년 반, 제가 영상을 1년 전부터 찍었는데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방송 찍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낯설고, 그리고 원래 또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되게 그런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숨어 있는 걸 이제 좋아하는 성격이고, 이래서 방법을 찾다가 이제 대형 이제 유튜버 이제 시청자들 되게 많은 데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략을 얘기를 해야겠다. 그때 이제 몇 개 채널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상황 정리를 하면서 그 탄핵파들 그 석고대죄를 하고 국민에게, 원래 그때 제가 석고대죄를 하고 상황 정리하고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 막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석고대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고대죄도 이긴 해도 그것보다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거짓 탄핵에 탄핵을 했다, 이거 알리는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유튜버가 잘못 알아듣고 석고대죄란 말은 지금 계속 돌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석을 지금도 이제 다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석고대죄,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한 석고대죄,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석고대죄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에게 우린 거짓 사기 탄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에 이 탄핵되어서 갇혀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 우리가 지금 좌파들의 그 말에 현혹돼서 확실하게 거짓 탄핵인데도 그렇게 했다, 너무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 제가 첫 번째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하는 것도 맞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태거나 저때거나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일단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이 소수만 나갔던 게 아니라 이 당에 분란을 일으켜 놓고 나 혼자 죽기는 싫다 이건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내 정치 생명력 생각하고 새로운 깨끗한 당을 나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겠다 해놓고 그 정당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니 다시 들어옵니다. 홍준표가 드립니다. 홍준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홍준표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홍준표가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영상 얘기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대통령의 이 야욕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전략상 자기 편을 만들 대상을 비박 탄핵파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이면서 이 당의 분란이 더 커졌습니다. 유효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 탄핵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지 마라 라고 했다가 유효의 의원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유효의 의원도 제가 오래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유효의 의원도 나라를 이끄는데 큰 한몫을 할 인재입니다. 상당히 애국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쇠말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것으로 해서 도저히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요. 다시 나오신 겁니다. 유 의원이. 여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한교안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김진태 의원이든 소수 정말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교안을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한교안 국무총리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안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께서 이제 한두 분 더겠죠. 김진태 의원이 항상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라를 위해서 나와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뭐 김진태 의원 살아온 것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제 사익 생각하고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다. 나라밖에 생각 안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나오셨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번에 홍준표하고 그때 경선했을 때 국민들이 찾아가서 김진태 의원 나라 좀 살려달라고 찾아가서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하다못해 나오셨다가 갑자기 경선에서 이게 다크호스죠. 확 오릅니다. 그걸 엄청나게 임명진하고 경계했던 게 임명진도 이제 좌파죠. 미장 우파죠. 홍준표하고.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거 올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막 찾았는데 이제 부분만 있고 확실한 게 그 영상 자체는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저의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 상황들. 그랬는데 한교안이가 그렇게 몇 번 이제 상고처리해서 김진태 의원께서 상고처리해서 제발 나라 좀 살려달라 해서 찾아갔더니 그 당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가 찾아갔을 때 비박 탄핵파들이 찾아갔죠. 찾아간 게 아니라 뭔가 그게 있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당대표 선출 후보 이렇게 그 등록할 때 그 시즌이죠. 갑자기 양 대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김무성과 아주 결렬한 뭔가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무성을 찾아가서 뭐 인사하고 뭐 그 자료화면에도 있죠. 뭐 서로 막 대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음, 황교안이 여튼 이제 김무성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음,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가 그러면 김무성이가 어, 이런 것까지 얘기 다 해야 되나? 참 힘드네요. 얘기 뭐 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 좀 이해를 못 하니까 뭐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아, 참 상황들 이해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애국톡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쯤 흘러가면 이게 지금 아니다 라는 판단을 쓸 텐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항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파는 뭉쳐야 되고 지금 현재 당대표니까 항으로 가되 황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지지하고 옳다고 고기 끄덕끄덕하고 합니다. 당 지지율 쭉쭉쭉 자꾸 떨어지는데, 그럼 분명히 아니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파한테 공을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어떤 전략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를 가지고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당연히 김무성이가 지금 탄핵에 결정적으로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부정 사기 탄핵이다 라고 알려지면 그 탄핵을 끌고 갔던 사람과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보고 정치 생명력 끝납니다. 이것도 뭐 오래전에 영상 이제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걸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묻고 가자 이거죠. 일체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네들 전략이 뭐냐? 우리는 지금 급하다. 그래서 무조건 반문으로 가야 된다. 반문으로 가서 우리가 승산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봉장을 황교안을 세웠습니다. 황교안이가 지금 그 김무성하고 이렇게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김무성의 허수아비 노릇을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 황교안이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 김무성이가 당연히 김무성 주축으로 뭔가 또 이제 정치 흐름이 또 흘러가겠죠. 그렇게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그 행보를 보면 주변에 지금 극잡을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애국 그 소리를 진성 문재인 타도하는 그런 소리를 내게 되면 무조건 막말이라는 문재인 말을 그대로 들어서 문재인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먹이겠답니다. 공천에 영향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뭐냐? 좌파 목소리를 내라 이겁니다. 좌파 목소리를 내라. 그러면 황교안이가 좌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징계를 먹이겠다. 실제로 징계를 먹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좌파 정당이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우파 목소리를 내면 징계를 먹이고 공천에 영향 주면 쫓아내겠다는 거죠. 결국은 당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2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세연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통 얘기들은 보통 이제 제가 대부분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뭐 다른 영상 유튜버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일 것이고, 그러는데
2등은 없습니다. 1등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등을 선택하겠습니까? 2등을 선택하겠습니까? 1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술대입니다. 그 인물화의 주제는 이제 인물화인데 거기서 이제 대상을 뽑아야 됩니다. 대상이 2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은 반드시 1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그 계통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좌파에서 가장 뛰어난 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찍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이 황교안 체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좌파를 찍게끔 하는 전략밖에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주변에 앉힌 사람들을 극좌파를 앉혔습니다. 통진당에서 넘어온 사람. 5.18 그 행사 때 미리 10일 전에 몰래 가서 참배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그 서거날인지 뭐 하여튼 뭐 무슨 그 행사 날 노무현한테는 환희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 행사 날은 환희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 게 맞을까요?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자기는 손 안 대고, 어제도 제가 영상에 얘기했었고, 제 영상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손 안 대고 고플 생각입니다. 권력 욕은 있고 무섭긴 하고, 김무성이가 3선 이상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탄핵 역정을 만들어 놓고 나갔지 않습니까? 비박 탄핵파는 그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김무성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김무성이가 실제로 한때 그 대통령 후보로서, 막강한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히 지지율이 1위였던 적이 많기 때문에 세권에서 김무성이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섭이 됐던 3선 이상 의원들이 62명 대명에서 거의 80% 이상이 그 70-80% 이상이 그 탄핵 역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비박 탄핵파가 아무래도 말빨이라든지 세력이 더 있을 거다,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등에 업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황교안이가 알고 보니, 제가 다른 영상에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아주 뿌리까지 좌파다, 이 두 가지, 여튼간에 서튼간에 좌파 행보를 밖에 할 수 없는, 모든 이 우파의 어떤 그런 괴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탄핵부터 시작됐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 다 없지 않으면 이 탄핵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 모든 상황을 다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파 자체를 부정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이제 경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박 탄핵파가. 그리고 그네들의 운명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탄핵에 상당히 힘썼던 이 우파, 그 권성동, 그리고 황영철, 그리고 김성태, 이런 사람들 다,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먹고 낭패 본 사건들 아마 아실 겁니다. 좌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감탄고토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립니다. 탄핵 때는 뭐 온갖 현혹 말로 이제 달콤한 말로 현혹시켜서 이네들을 뭔가 나중에 뒤는 우리가 봐주겠다는 식으로, 원래 거짓이나 뭐 어떤 선동을 워낙 잘하니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도 뭐 상관없다, 이게 이네들의 어떤 그 사회주의였던 그런 혁명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해놓고 일을 치르게끔 해놓고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쓰고 나니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뭐 물론 하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이 그냥 두진 않았겠죠. 그리고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저주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전자로 봅니다. 전자로 보고 하여튼 뭐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참 국민들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짧은 시간, 한강의 기적이죠. 세계 이제 3대 기적 중에 들어가죠.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좌파들은 싫은 거죠. 그래서 독재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누가 독재를 한 건지, 정말 휴머니즘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뭐 한 얘기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여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을 이루니 이 의식 자체가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 천천히 경제 성장을 했던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제일 세계적으로 그 인도를 제외하고 저희 이제 경제 사정이 꼴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으니 이 의식이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커야 되는데, 경제를 확 키워놓고 이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으면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상당히 그 질적으로 현명하고 판단력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자꾸 징계를 먹이고, 그거 하나만 봐도 상당히 이 사람은 아닌데 왜 우파의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좌파 목소리 자꾸 내게 하냐고. 자기가 좌파당도 아니고 좌파는 우리 자유대안의 그 상당히 그 적국인데, 적의 노선인데, 그거 하나만 봐도 개돼지가 아닌 한은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그 뉴스나 이런 것들 뭐 그 실생활에 많이 겪지 않아도. 근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체제로 가자. 그래서 황교안 체제로 갔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났습니다. 뉴스에서 지금 떠들썩했죠. 10%대로 떨어졌다.
원인 분석이 여기저기 하고 난립니다. 언론을 믿을 게 못 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수치라는 게 리얼미터든 어디든 예를 들어 한국당 예를 들어 그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을 막 그냥 그 조작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입니다. 근데 실 지지율은 30%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사를 했더니 30%가 됐습니다. 그럼 실 지지율이 10%겠죠? 그런 그 같이 움직이는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같이 움직이는 그 개입에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개돼지가 아닌 한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건데 왜 그거를 갖다가 한견 체제밖에 없다. 황교안이 당대표고 아니면은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지금 이 좌파로 빨리 가려고 하는 이 채찍질을 결국 황교안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데 황교안을 정말 비판을 하고 상당히 문제시해서 황교안의 어떤 생각들을 확 바꿔서 방향 노선을 제대로 잡아주던지 아니면 황교안은 아니다 시위를 통해서 황교안이 물러나게끔 하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톡에서도 보면 황교안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황교안이 자꾸 좌파 행보를 하는데 반일 선동 무지한 건지 뇌가 없는 건지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반일 프레임이 결국은 계속하는 좌파들이 우파들 공격할 때 실제적으로는 좌파들이 훨씬 그 친일이 많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포장을 해가서 우파들을 지금 친일파가 많다는 식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해왔다는 걸 감안을 하면 이게 지금 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얘들의 어떤 전략이 눈에 보이는 건데 황교안이가 지금 반일 그 선동에 나섰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자꾸 경제적으로 자꾸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경제니까 다른 것들은 워낙 과장하고 막 거짓 보도를 하니 국민들 판단을 못하고 의식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만큼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반일 친일파로 계속 우파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체감을 하다 보니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들어서 아무리 사전투표 그 다음에 조작 개표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아주 우파 지지가 80%나 7, 80% 이상이 되면 이 조작을 하려고 해도 선관위가 지금 좌파를 다 앉혀서 해도 걔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우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표가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면 조작을 할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50% 60%이 우파 지지되면 이거 지금 개표 조작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80%까지 노렸을 때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건데 좌파들을 우려하는 거죠. 그럼 그 엄청난 그 표를 조작하기는 힘듭니다. 50% 60%까지 우파가 지지를 받았다. 그럼 조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실제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 얘기했지만 원래 그 좌파들 민주당 지지율은 10몇 프로에서 2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다 우파 지지였습니다. 60% 70% 이상.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전부 안철수부터 해가지고 지지율이 안철수로 이제 새로운 인물, 아주 모범적인 인물, 선한 인물, 깨끗한 인물, 안철수가 정치에 들어오면서 안철수 쪽으로 우파 표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좌파들이야 뭐 잘못해도 무조건 좌파 지지고 뇌가 없는 종자들이고
좌파는. 잘못을 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아닌 걸 인정을 하고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도 무조건 좌파입니다. 그때 안철수 표로 우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문재인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게 좌파로 가게 됩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이 자꾸 거짓을 하고 대통령 후보를 한 번씩 양보하기로 했는데 그걸 문재인이 하지 않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대안을 찾은 게 중도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도라는 계층이 생기게 되는 거고, 실은 중도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파입니다. 안철수 따라간 우파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네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이게 사상이 조금 변했을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악의 좌파 집권 중에서 최악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10몇 프로, 20몇 프로 초반이죠.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율인데, 이거보다 더 안 좋다면 거의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거의 80% 이상을 육박하는 그 표가 우파를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의 표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근데 그만큼 엄청난 그 지지를 감당해낼 사전투표나 이런 전자개표 할 수 없겠죠. 이걸 우려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도와준 게 황교안이었습니다. 일체 태블 PC부터 해가지고 5.18 법안에 있는 거조차 해서 징계 먹이고 하지 말라 그러고 입 닫으라 그러고, 그게 될 일입니까? 우파 애국 시민들 그 구치소 많이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을 걸어가지고 먼지 털기 수사해서 건을 걸어가지고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가뒀습니다. 일제 입막음 하겠다 해서 거짓 사회를 만들어서 거짓 선동을 해서 공산주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문재인의 어떤 계책에 황교안도 도움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에 올랐는데, 보아하니 보니 우공당에 더 맞을 것 같은데 한국당 뭐 어쩌저쩌 하더라고요. 우공당이 어디 있고 한국당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우공당도 한국당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당의 그런 불손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좌파를 도와주는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반기를 들고 뭉쳤던 게 공화당입니다.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다. 한국당이 원래 우파 정당이었습니다. 김무성이 전라도, 유승민이가 아주 기회주의 적이고 이 은혜를 이 원수로 갚는 그런 아주 교활한, 그리고 자기 정치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그네들의 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좌파들이 더 훨 문제죠. 왜 그 좌파의 그 거짓이나 그런 위선에 그 동조하면서 같이 있습니까? 의리, 정의, 눈꽃만큼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사고를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개돼지는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튼 방향이 어떤 게 옳은 건지 아시리라 봅니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게 옳은 겁니다. 자기 정치하고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나라 안중에도 없고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파보면 지금 뭐 조국은 다 드러나고 있죠. 이 좌파들이 상당히 유선적입니다. 부패, 비리 엄청나게 많고 은닉재산 엄청나고 그 은닉재산도 정당하게 모은 게 아닙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하여튼 어제 이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조금 깊게 한 소테마에서 깊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가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만큼 깊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심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신경 쓰이네요. 스트리밍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튼 제발 깨어나십시오.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 아주 깨끗한 애국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거지 당에 취해서 사람에 취해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나라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선봉에 설 수 있는 나라를 끌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환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현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현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절대 안 됩니다. 황교안이 또 걸려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창이 아들 병력 그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프레임에 걸려서 좌파 프레임에 걸려서 그 엄청난 7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했습니다. 이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은 그뿐만 아닙니다. 황교안은 자신도 병역 부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LCT 부분하고 그리고 김무성 이 탄핵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나라가 무너지면 정말 공산주의 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황교안 체제 아닙니다. 김무성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선봉장에 선다. 답이 없습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 믿어보십시오. 김진태 의원께서 제대로 선봉장에 섰을 때는 정말 제대로 나라가 설 겁니다. 어제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류호의 의원을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김진태 의원, 류호의 의원,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변희재 대표, 손상대, 손상윤 교수님 이런 분들 주축으로 나라가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뿌리까지 애국자 사심 없고 나라 생각하는 그런 정신 그것만이 대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